자, 그 남은 질문이 이제 2바퀴를 이제 더 해야 되는데 너무 길다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만 더 하는 걸로 언론사에서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언론사에서 한 번씩만 더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선본별 질문을 진행을 하고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TV, BS, 고대신문 수요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대신문부터 먼저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BS, 그 다음에 TV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신문에서 먼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대신문 이다입니다. 시청자는 신문에 학생 후회하면 그 조명이 커가지고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게 3월달에 한 번 그리고 개발적으로 끝났던 것인지 아니면 그런 관심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학교에 입학해서 총회는 2011년에 했었던 총회가 여기 계시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전에 총회를 보신 분 없을 것 같아서 여기에 있는데 총회 이관소에 공간 점거를 했잖아요. 이렇게 총회는 회의니까 어떤 향후의 행동 방침을 결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같이 잘 책임지고 나갈 것인가를 좀 판단하는 곳인데 이게 이제 그 작년에 좀 잘 이어지지 못했던 부분은 총회는 열렸는데 총회에서 이 공간 점거로 넘어가면서 공간 점거가 소수의 학생회 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하는 그런 일이 되고 진짜 총회에 왔던 사람들은 여기에 그 공간 점거에 별 관심이 없게 되는 시간이 갈수록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다가 2차 총회를 열었을 때는 아예 임시 무산이 돼버리고 많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총회라는 것이 결정에 효력을 가지려면 준비 과정에서부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의를 모집하는 거다, 회의를 소집하는 거다 보니까 수천 명의 학우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이 사전 준비 과정이 사실 어떤 의제를 가지고 저도 그때 이제 과학생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등록금이 2.9% 그때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주되게 학교 돌았던 이야기는 총회에 가면은 등록금이 인하된다라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총학생회가 그리고 단과대학생회가 과학생회가 학우들을 직접 만나면서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무엇을 의제를 논의를 할 것이고 향후 대책 방안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 그 논의 과정이 이미 사전에 이루어져서 이것이 풍부한 토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천 명의 학우들이 직접 내가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총회로 모일 때 이것들이 효력을 갖고 그 이후에 직접 이 학우들이 주인이 돼서 참여할 수 있는 좀 그런 살아있는 총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 2011년에 교훈을 살려서 이번에 총회를 저희가 당선된 뒤에 준비하게 될 때는 좀 이러한 과정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학우들이 직접 좀 총회 준비 과정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고대신문 기자 권하연입니다. 별이얼 선물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투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등록금 심의위원회 의무화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반값 등록금이 촛불 집회를 통해서 이슈화 됐듯이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문과대 회장으로서 저번 전학대에서 한대련 출간에서 기권표를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 한대련과의 다시 연대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대학생 연대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네. 그 주후보님을 말을 많이 시키라는 성분의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대답을 해야 돼서 안타깝지만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한대련 탈퇴를 문과대의 그 대의원이었던 저뿐만 아니라 다른 대의원분들도 굉장히 기권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기권을 든 이유는 한대련
한대련이 한 반값 등록금 운동 자체에 대한 그런 반대 의미는 결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한대련이 반값 등록금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올해 그 전국적인 등록금 인하 열풍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주역에는 정말 한대련이 있고, 이후에도 그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는 한대련만큼 전문적인 그런 연대 단체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저희가 기권을 들었던 것은 한대련 탈퇴를 넘어서는 그런 논쟁들이 불가능하고, 탈퇴와 찬성이라는 그 이분화된 그런 구조 속에서 돌아가는 논의 구조가 불합리하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전합대회에서도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한대련 탈퇴를 고민하기 이전에 한대련 탈퇴를 넘어서는 그런 연대체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냐, 혹은 한대련에 대한 그런 좀 감정적인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한대련에 대한 상처라던가. 그런 감정적인 평가보다는 좀 현실적인 그런 그러니까 득과 실에 대한 좀 분석들이 좀 전제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다양한 고민들이 있었지만, 그 전합대회 자리에서는 그래서 너희들은 한대련 탈퇴나 찬성이냐라는 그런 이분화된 그 대답을 요구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구도 속에서 저희는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한 한대련 탈퇴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권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실제 한대련 탈퇴 정책 투표를 했을 때 문과대 투표율은 약 16%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가장 낮은 수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대련 탈퇴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실제로 단과대 운영위원회에서 수퇴 아래 이제 논의를 했고, 단과대 운영위원 분들이 과반에 가셔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시는데요. 총학생회가 굉장히 이렇게 다각도로 책자나 이런 것들도 내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부들의 한대련 자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대련 탈퇴 토론회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저도 가려고 했지만 닫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코 열린 토론회 장소고 더 알릴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식의 한대련 탈퇴 구조, 그 탈퇴 과정이 저희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문과대 하부 분들은 한대련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의견을 줄 수 없다라는 의견도 실제로 많이 주셨고, 저는 문과대 대표로서 그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화되어 있는 구조, 그리고 그 제3의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없는 한대련 탈퇴 구조 속에서 기권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대련 탈퇴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대 기권을 했다고 해서 한대련이라는 단체가 했던 반값 등록금 운동의 그런 엄청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연대할 의사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제가 좀 대답해도 되겠죠? 여기다 질문했어도, 그죠? 네. 저도 여기서 한대련에 대해서 정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약간 연대체에 대한 고민을 약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짧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연대체가 필요하다면 이거야말로 좀 학우들과 진짜로 논의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가 어떤 연대체를 구성하고 거기에 속한다는 것은 사실 고려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학우들과 논의를 거쳐서 좀 우리 고려대가 어느 쪽으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고려대 학생사에 긍정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논의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사실 총학생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하고 학우들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만약에 많은 부분들이 공감하신다면 고려대가 만약 연대체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더 많은 대학들과 함께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체로서 고려대가 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정말 치열한 논의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대 공감대 분들께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간의 투명성은 언제가 됐든 결국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기 기간 동안 투명성에 대해서 투명에 대한 요구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요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대 공감대 분야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한국에 있는 후보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저희 공약 중에 대학평의원에게서 요구가 있어요. 아까 신청하는 선물에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재단 투명하라는 것은 저희가 임기 내에 요구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확한 절차를 따라서 학교에 정확하게 요구를 했을 때 이 투명하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저희 공약 중 대학평의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례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례를 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내부로 감사 실시를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평의원의 공약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학교 운영에 관한 자료 열람 권한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 부인 중에 학생 대표가 3인이나 됩니다. 3인이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회의가 개최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대학평의원회가 개설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첫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것을 굳이 공약에 넣지 않은 부분은 공약은 저희가 기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약속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이것은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이 공약으로 해서 1년 안에 당장 만들어내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성급하게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공약 사항에 넣지 않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BS 질문 드리겠습니다. KUBS 있습니다. 저 고대공감대 질문 드릴 텐데 아까 단과대와 관계에 있어서 단과대 정책을 존중하는 거하고 별개로 이제 단과대 대표자들이 총학생 하시다 보면은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나 다소 참여가 저조한 단과대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뭐 고파스에 출석 올린다던가 하는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단과대와의 소통이나 단과대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총학생회로 이어질 수 있게 이런 단과대 차원의 학생 사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는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공약 사항으로 내지는 않았었는데요. 그 공약 구상 차원에서 넣었다가 이제 조금 품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 했는 게 이제 주문위 개최 같은 경우에 매번 이제 총학생회실에서 열리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총학생회실뿐만 아니라 있는 캠퍼스에 있으니까 여기는 캠퍼스에서도 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공간은 충분하니까요. 전학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매번 이제 그 주문위를 하는 과정에서 매주 이제 이번 주는 문대 단원분들을 모셔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문대 단원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단원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그 단과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 반드시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을 이제 공약 사항에 넣지 않은 것은 그게 1차 자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저희 기치랑도 좀 어느 정도 좀 약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작은 총학생회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단과대 의견 이런 거를 이제 최우선을 하고 어떤 단과대별 사업을 벌이든 그런 해당 단과대 내지는 과반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전에 또 드렸던 말씀 또 드려야겠는데 저희는 이제 학생사회 붕괴다 이런 10년 전부터 그런 말이 많이 나왔다 그런 걸 이제 정 후보가 언급을 하셨는데 그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 그 가장 학우들이랑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는 사실 실제적으로 생각해보면 총학생회도 아니고 단대학생회도 아니고 각 과반 학생회입니다. 근데 그런 과반 학생회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가장 그 학우들이 학생사회가 이런 것이다. 죄송합니다. 학생사회가 이런 것이다. 이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그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단대 학생회까지 커지고 이제 나아가 총학생회까지 커지고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KUBS 기자 최성입니다. 네, 저는 실천 가능 후보 후보님들한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질문을 제가 이제 재단 투명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대답하셨을 때가 이제 비리 재단에 속한 학교들끼리 어떤 연대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또 지금까지 이제 대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등록금 같은 학교적인 큰 사안에 있어서도 큰 사안 해결함에 있어서도 연대체가 필요함을 좀 역설하신 적이 많으신데 혹시 총학생회 당선이 되신다면 지금 뭐 특정 염두에 두고 계신 연대체가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학우들을 만나면 착하게 참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선이 되시면 한대련에 재가입하실 겁니다. 저는 저희 선본에서는 한대련 재가입을 공약화하거나 내년에 계획할 그러한 현재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대련이 올해 이제 탈퇴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연대체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역설하면서 한대련에 이제 좀 비판적인 자세를 우리가 남아서 가입을 유지하자라는 의견을 이전에 한대련 탈퇴 국면에서 드렸던 바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한 의견들이 이제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학우들께서 한대련 탈퇴에 찬성을 해주셨고 전학대에서도 많은 대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탈퇴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학우들께서 결정하신 것이고 받아 안아야 되는 좀 무거운 뜻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대련이 연대체로서 아까 더리얼 선거의 정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등록금 문제 해결이나 이런 곳에서 많은 성과를 냈던 것과 동시에 학교 안에서 많은 신뢰를 잃었고 학우들께서 이 한대련이라는 연대체를 믿고 함께 대학사회에서 무언가 연대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더 이상 옳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내리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총학생회가 연대체에 대한 고민이 있고 앞으로 연대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을 세워야 한다면은 저는 아까 전에 리얼 선물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학생사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의 연대체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 그 이전에 연대체가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연대체가 필요로 한다면 현재 있는 어떤 연대체 혹은 새로운 연대체로 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토론이 된 뒤에 활동 정형이 갖추어지고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이제 뭐 연대체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지금 탈퇴한 한대련도 있고 현재 올해 이제 45대 총학생회에서 여러 가지로 참여했던 전총모라는 전국 총학생회장 모임도 있는데요. 한대련도 이제 여러 가지 빈부성 이유로 탈퇴를 하게 되었지만 전 총무 역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보았을 때 실제 학내에서 연대 활동의 필요성을 높이고 학우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학우들 직접 많이 만나고 학생회 단위에서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좀 앞으로 어떤 연대 활동을 할 것인가 이 신뢰를 쌓고 계획을 쌓는 것이 내년에 주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내년에 어느 곳에 제가 가입하겠다고 큰 소리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고려대 학생사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이제 한대련 대의원으로 활동을 오래 했었는데 탈퇴가 되고 여러 가지 돌아보면서 반성할 지점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러한 점들 좀 고민을 발전하면서 연대체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진행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PUS 질문 다 끝났죠? 잠시만. 한명 남았어요. KUBS 기자 송명입니다. 우선 질문하기 앞서서 당시 KUBS 주최 한대련 탈퇴 토론회에 대해 리얼 선본 조명환 후보께서 일이 잠겨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생방송 도중에 문을 개방하며 참석자들의 주의가 산만해지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음향이 울리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방송 중에는 출입이 불가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리얼 선본에 질문하겠습니다. 정보부 부후보가 모두 인문계 출신이라서 이공계의 입장을 잘 알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문계 캠퍼스와 이공계 캠퍼스가 나뉘어 있기도 하고 커리큘럼도 많이 다르게 많고요. 일반적으로 인문계 학생들이 이공계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답은 부모님 하시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KUBS에 불만을 표시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한대련 탈퇴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면 실제로 방송사에 이렇게
활용을 해서 다른 이제 방송이 전파되는 방법도 학우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저는 학우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가 이제 전제가 됐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방송사의 한계는 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런 방식의 토론회가 아닌 학우분들이 더 많이 오셔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의 토론회도 열렸어야 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대답은 주호모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기분이 상하셨다면 네, 죄송합니다. 네. 인문계 출신이라서 되게 이문계 모를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사실 추천 받을 때도 몇 번 들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어쨌든 고려대 총학생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미 저희가 지금 뿌리고 있는 이 리플렛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절대 이미 저희는 고려대라는 학생사회를 놓고 그렇게 구상을 그리고 있고 그런 고려대 학생사회 전체를 조망하면서 공약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좀 많은 학생 대표자들, 당의원들 그리고 단과대 대표자들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직접 이공계생들 그리고 인문계생들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고민들을 들었고 또 그분들의 문제를 들으면서 좀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내 문제로 가다앉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저희는 인문계열 총학생회장이 아니라 고려대 총학생회를 준비하고 있고 저는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으로서 내년 학생사회를 더 생생하고 더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더 가까이 파고드는 그런 선거운동 그리고 그런 학생회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기는 캠퍼스에 있는 모든 단과대 학부 회장님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다른 선보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비 기간에 이렇게 철저하게 많은 단과대 회장님들을 만나고 직접 이야기를 선거 준비를 위해서 만난 선보원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학우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라는 예측을 했었고 실제로 저희는 정말 인문계 캠퍼스 회장이 아니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부족한 만큼 채우기 위해서 겸손한 데서를 더 많이 만났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담은 리플렛이 나왔고 그런 저희 리플렛을 보시면 얼마나 그런 취약하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자 했는 고민들이 녹아 있는지 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선이 되고 나서. 그랬을 때는 충분히 겸손한 자세로 많이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 학생회실이나 이제 이웃집 토토론을 하나스퀘어나 이런 데 이제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소통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동 학생회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문과대 학생회를 할 때 이제 찻집 같은 거를 야외에서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차를 나눠드리면서 실제로 학우분들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점, 학생회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직접 주기도 하시면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노벨 광장이라던가 아니면 과도 앞에 잔디밭에 이동 학생회실 수시로 설치하면서 부족한 만큼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문과대 학생회 선거를 할 때도 인문학부 출신의 후보가 2명이 나오면서 국제어문학부에 좀 충실하지 못하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어문학부에 있는 그 단과대 회장님들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만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학생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단과대, 그러니까 과반들이 많은 곳에서는 직접 과반자치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그 과반의 문제들을 더욱더 생생하게 듣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접근의 지면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공약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의 부족한 부분인 만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KUTV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더리얼 성분을 질문하겠습니다. 공약 중에 KU 유니언 디베이트가 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옥스퍼드 대학의 유니언 디베이트 루틴이라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옥스퍼드 대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KU 유니언 디베이트 만약에 총학이 그 운영을 한다면 단기적인 행사에 그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마음에
이를 본교 학우들과 사회의 소통의 창으로 정착시킬 방안이 어떻게 있으신지 묻고 싶고, 또 이에 덧붙여서 이런 디베이트의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되면 토론의 결과를 사회 공표 후 행동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때 사회 공표 후 행동을 한다는 것이 학교의 이름을 걸고 학생들의 이름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합의란 어떤 수준에서의 합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 내실 것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KU 유니온 디베이트는 일단 실험적으로 저희가 더리얼 성분이 당선되게 되면 총학생회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제는 기본적으로 이웃집 토토론이나 보파스와 다양한 소통 라인에 있어서 학우분들이 관심이 갖는 주제로 할 예정이고요. 저는 이런 주제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이런 KU 유니온 디베이트라는 구조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판단이 이번 1년에 되면 특별기구로 상정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문과대에서도 이제 학회 학술 네트워크 같은 경우를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실제로 필요성이 느껴졌지만 이제 제가 문과대 학생회장 임기가 끝나게 되면 지속성이 없을 것 같아서 하반기 문학대회에서 특별기구로 인준을 받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1년 임기 동안 열심히 해보고 그게 고려대 학생사회에서 좀 통용되는 정말 인정받는 지위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된다고 하면 특별기구화 시켜서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토론회라는 특히 고려대학교 같이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는 대학교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명이 토론하는 장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발언력 있는 그런 KU 유니온 디베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그럼 추가적으로 대답하실 게 없으시면 선포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U 유니온 디베이트 같은 데서 주제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번에 싸이가 대중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정도의 공유가 있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가져갔을 때는 나름의 KU 유니온 디베이트에 대해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 문과대에서 그 한자 졸업 요건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 임기 때는 아니지만 토론회를 열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흔하게 생각하면 한자 졸업 요건 폐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 토론회를 연 결과 중론이 문과대는 이제 한자 졸업 요건을 좀 폐지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서 그 이후에 좀 제외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모아지는 중론을 이제 저희는 이제 고려대 입장으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문제라는 게 사실 하나의 중론으로 이렇게 모아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첨예한 쟁점 같은 경우는 입장을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저희 총학생회도 유니온 디베이트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될 텐데요. 저희 학생회의 철학을 가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겠고요.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또 잘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TV 기자 이경주입니다. 저는 실천가는 구호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호부님의 양력을 보면 육군 병장 만들며 비행대 활동 등 학우들을 위한 활동은 많이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우들을 위한 활동들은 2012년에 청춘산타 기획장 나는 프로젝트 진행 이외에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싶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필수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학우들의 입장에서는 부총학생 회장에 대한 능력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만회할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한 2시간 반 정도 그냥 너무 시간을 날리는 것이 굉장히 죄송하고요. 일단 부총학생의 능력에 검증이 안 됐다는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능력이라는 게 어떤 활동으로서 증명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스스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제 후보님들과 다르게 저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학생,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학생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그냥 그냥 제 생활만 하고 있는 그런 학생으로서의 고충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의 통로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사회 시스템, 학교의 시스템이나 이런 복지제도를 만든 복지제도를 제안하고 검토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제 선보위원들과 다른 제가 그냥 일반 학생을 느낄 때 이것은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부터 이것이 정말 해결되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러한 방향이 정말 우리 같은 사람에게 와닿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충분한 피드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다른 분들에게 제가 가진 큰 강점이고, 그리고 저희가 없는 이제 경험들을 우리 충분히 많은 활동을 하신 다른 이제 선보위원들과 우리 김영남 회장님이 보완이 되어서 1 더하기 1은 한 7 정도 되는 그런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대 공감대 선생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 중에서 학내 휴게 공간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물에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확충하겠다는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까지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공약 중에서 현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학내 자치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자님들 오시기 전에 공약 수정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드린 부분 죄송하고요. 학내 자치공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공약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보시면요. 학교와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대책협의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대위라고 해서 학생들끼리 논의하는 공간대책위원회가 있는데요. 사실상 공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 학교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 공약이라고 하는 공대위를 넘어서 학교와 학생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간대책협의회라는 공약인데요. 이것을 함에 있어서 이미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 공간관리위원회라고 하여 교무부 총장 이하 처장 5명으로 이루어진 그 공간에 관련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 공간대책위원회 관련 세칙을 살펴보면 위원장은 교무부 총장이고 위원은 기획예산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간 배정 및 운영. 2. 규정의 변경 및 세부사항 제정. 3. 기타 학호에 부수되는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기구인데, 여기에 학생 대표자가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공간대책협의회가 있다고 공대위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간관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목소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학생 대표자가 참여하는 것을 등심위에 제안해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간 관련 문제도 함께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지 공간을 어떻게 하자 하는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도 자체적으로 공간관리위원회에 학생위원이 들어감으로써 이 상황에서 이제 처장들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 고대 공감대의 공약이고요. 그리고 이 고대 공간관리위원회에 학생 대표자가 참여했을 경우에 총 4가지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필히 일정 부분 이상 학생 자치공간, 학생 복지공간으로 확충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간 용도 변경 시 기존에는 학교 마음대로 했다면 이제 여기 참여하는 학생 대표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공간 선정에 있어서 학교 단독이 아닌 학우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학교는 지금 이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신축 그리고 재건축 건물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학우들에게 공개하고 함께 협의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학교가 혼자 가지고 있는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학우들도 그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학생 대표자가 공간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공간관리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드리면 아까 앞에 하셨던 질문이 이제 휴게실 관련 질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도 역시 말씀하셨던 그 공간대책협의체 그거와 이제 같이 연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휴게실 문제는 사실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매우 지적되는 문제이고 특히 남학생 휴게실의 경우에는 그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 그 확충의 요구는 많았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그 관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가 힘들어서 사실 많이 무산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런 공간 대책 협의체를 통해서 학생들의 휴게 공간에 대한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다면은 이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남학생 휴게실에 비해서 여학생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 편인데 특히 저희는 여기에 더해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휴게실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키오스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침대가 어떤 이제 우리 열람실에 이제 번호 매기듯이 이제 침대가 일괄적으로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학생증을 찍으면은 어떤 번호에서 어떤 침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화여대가 휴게실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관리 책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그 시스템을 조회해 보면은 어떤 시간에 어떤 학우분이 사용했는데 어떤 것이 파손되었다 그게 역추적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강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남학생 휴게실의 경우에는 그런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쪽은 저희도 좀 많은 좀 논의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되었나요? 남학생, 여학생 휴게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모든 질문사항 이제 다 끝난 걸로 알겠습니다. 좀 10시까지 끝내기로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요. 마지막 순서인 이제 3대 반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 아까 순서로 봤을 때는 이제 부대 공감대가 먼저 할 것 같아요. 부대 공감대가 이 두 선본에게 공통 질문 한 가지 하시고 각 선본에 개별 질문 한 가지 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두 선본에게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데요.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선수께서 단일화 논의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일화 논의가 단순히 이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의미가 있으셔서 그러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거든요. 네, 먼저 어디부터 답변할까요? 머리열 선거부터. 네, 저희가 이 관련 질문에 대해서 신문사에서도 받고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그 더 리얼 선거는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많은 논의를 해왔어요. 총학생 선거를 우리가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학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 2학기 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총학생 경험이 부족한 만큼 굉장히 발로 뛰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실제로 불편하신 부분, 학생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11월 정도에 이제 조우리 선본장님과 김영남 정후보님께서 이제 같이 연합 단일화는 아니고요. 연합 선본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았던 거고요. 저희가 처음 선거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이제 연합 선본을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한 건 아니고 제안을 받은 거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을 때 이제 저희가 같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학생회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전반적인 학내 인식이라던가 이런 데서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좀 그 입장의 차이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다,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려를 많이 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래서 제안을 받은 거고 제안을 그냥 거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의 비슷한 성향으로 묶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회적으로 좀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함께 항상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운동권이다, 비응급권이다 이런 비유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동권 계열에서 운동권 진보적인 학우들을 대변하는 그런 총학생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학우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학우분들의 삶을 관통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총학생회를 만들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도로 좀 비슷한 성향인데 같이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는 조금 저희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단일화를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연합선본 제안을 받았고 정리드리면 연합선본 제안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거절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9월부터 총학생회를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한대면 탈퇴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생긴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학생사회에서 학생운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거에 대해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회에는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학생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각자의 입장 차이가 이제 선본이 다르게 나가는 좀 그런 가장 주된 이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학생회라는 것이 학우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나서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학생회가 주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더 리얼 선본에서 보통 평소에 이제 정 후보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바나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단순히 선거를 이기고 어떠한 것을 넘어서 저희는 합친다고 반드시 이기고 흩어진다고 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지금도 그리고 표현하는 바가 어느 정도 이 학생을 운영하는 방식에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면은 맞추어갈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있었고. 이런 여러 이제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실제 학우분들께서 좀 이런 여러 운영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사회 여러 이제 학생의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좀 불신이거나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연합선본을 저희는 제안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9월부터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총학생회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주되게 물어본 것은 당시 문과대 학생회장님이셨던 지금 이제 더 리얼 선본의 정 후보님께서 총학생회를 준비하시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고 같이 꼭 나가서 좀 더 나은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 선거를 이후에 준비하는 막바지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연합선본을 꾸리면 안 되겠느냐는 말을 저희 학우들로부터 꽤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선거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좀 촉박하게 되었지만 이 제안을 드리게 됐던 거고 논의 과정에서도 참 많은 분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단일 연합선본이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제안한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것으로도 또 발전적인 방향에 또 서로의 경쟁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있습니다. 네, 개별 질문 진행해주세요. 네. 더 리얼 선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 사항을 살펴보니까 이제 등록 꿈이 높은 학부나 학과의 장학금 비율을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사실 이해가 살짝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비싼 등록금을 내는 학과인데 거기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잘 사는 학생이고, 만약 그 반대로 등록금은 싼데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못 사는 학생이라면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수치적으로 등록금이 높은 학과 장학금 비율을 늘린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통계적으로 접근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러한 공약을 내시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 그 리플렛에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에 관련해서 이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고려대학교가 지키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지키고 있지 않는 부분은 우리 학우분들이 이렇게 보장을 받아야 하는 권리인데 지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조항을 규치면서 받지 못하고 있는 권리를 찾아드리겠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좀 장학금 확충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높은 학부, 학과에 장학금도 많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차등 책정되고 있는 이공계 등록금에 대해서는 차등 인하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사를 했을 때 이공계와 인문계 캠퍼스의 등록금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가미되고 있지만 그 실험의 정도와 질이나 수준의 그 상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등록금이 책정이 됐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그 학우분들의 경제적 사정 여부와 다르게 정말 의무적으로 내려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장학금을 지급을 할 때는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이제 전반적인 그 전체 학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그런 경제 사정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이미 이제 학과에서 부당하게 걷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총학생회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등록금에 비해서 장학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와 학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그 학과와 학부에 경제 사정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진 않겠지만 실제로 등록금에 비해 장학금 비율이 낮게 되면 경제 사정이 안 좋은 학우들이 있지만 그만큼 수혜를 못 받는다는 의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디자인 조형학부나 보건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또 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같이 이제 등록금에 비해 장학금 비율이 현저히 낮은 대학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제 그 다른 단과대의 수준에 그 이상으로 좀 확충을 해달라는 거고요. 그 단과대별로 이제 배분을 할 때는 당연히 경제적인 사정들을 고려해서 이제 합리적인 부분에서 나눠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만 추가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 학교 본부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부담해야 할 금액이 667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지금 대학 알림위에서 따로 공시되어 있는 교내 장학금 액수는 약 237억 정도로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데 이것들을 대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좀 부담하게 하여서 좀 학우들이 좀 등록금 걱정을 덜 수 있게 장학금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등록금에 비해서 장학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에 대해서 좀 최소한 10% 정도는 우리가 그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약간 이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 저희가 리플렛에서도 어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안 되는 거죠? 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청하는 선거 오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정경대 학생으로서 그 방과 생활장터 이제 채소장터인가요? 그거 되게 주의 인상 깊게 봤는데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생협 공약을 해주신 것 같은데 생협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잘 하셨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런 부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간 문제 그러니까 생협을 저도 공약을 준비를 했다가 제외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생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반값장터 같은 데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연례화돼서 그러니까 총학생회가 교체되고 나서도 그게 지속적으로 생협이 이루어지려면은 이제 생협이라는 하나의 가게가 하나 생겨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은 일회성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정착을 시키려면은 공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셨는지. 생협에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공간 제가 이제 생협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몇 차례 받은 바가 있는데 생협은 이제 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우들이 실제 조합비를 내고 이 조합비를 운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결정하는 좀 민주적인 의사체계를 가진 게 협동조합의 원리인데 생협이 따로 가게를 차려가지고 여기서 운영을 한다거나
좀 이런 식으로 사실 이해되는 게 어쩌면 생협에 대한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일 수 있다라는 좀 저희 판단이 있었고요. 생협비 조합원이 어느 정도 많아지고 이 조합비가 모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자본금이 되고 어디에다 이걸 투자하고 학교 안에 어느 시설을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성원의 결정을 통해서 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생협이 자체적으로 매장을 따로 공간을 내서 가지기보다는 현재 학내에 있는 여러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그 공간들이나 예를 들면은 작년까지 제가 알기로 하스에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버거킹이 있었다가 나가고 작년에 좀 비어 있었다가 이제 올해 롯데리아가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학교가 현재 입찰을 이제 앞두고 뭐 이렇게 그런 공간이 해마다 이렇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협이 그만큼 많은 조합원을 가지고 학우들의 요구에 따라서 건설됐을 때 이 학교에 이러한 빈 공간이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 목적으로 사용되던 그 공간, 이런 가게들을 생협에서 투자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요구하는 방안을 통해서 생협이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어나가 생활비를 실제 학내에서 뭐 커피숍도 있고 학생 식당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있고 근본적으로 현재 이제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자생관 식당에 대한 그 긴장하는 품질에 그 많은 학우분들의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전 인문계생이라 자생관까지 가서 밥을 먹을 일은 잘 없었는데 종종 가끔씩 밥을 먹어보면 저도 충격적인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참 맛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이게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선을 시켜놔도 시간이 지나면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좀 기업의 혜택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질은 이거에 비해서 최대한 안 올라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텐데 그때마다 총학생회가 계속해서 조사하고 요구하고 하는 것을 해마다 할 것인가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올 한 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 것은 그 부분으로서 그 의미가 있고 뭐 저희가 당선이 돼도 내년에 당장 현실적인 문제상 이러한 것을 이어나가면서 식당 개선을 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생협이나 이런 곳에서 학생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을 때 보다 학생들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직접 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생협을 가게를 따로 차리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의 투자 방식의 운영을 학교처럼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리얼 3번 차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선보에게 공동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렛을 저도 이제 받아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고대 공감대 선본의 학우 중심 총학생회 그리고 실천하는 선본의 고대의 진짜 주인은 학우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에 매우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학우들과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학우들의 의견을 당연히 가지지 않을 만한 이야기만 하는 것 혹은 학우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그저 정의로운 말들을 학생에만 선언하는 것이 진짜 소통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리얼이 생각하는 소통은 그 학생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대 스스로 입장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학우들과 이야기하면서 입장차를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좀 이러한 고민 속에 힐 의견 디베이트나 뭐 일찍 토론, 움직이는 학생의 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선본의 동향을 보았을 때 학우들이 주인공인 학생회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학우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약들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선본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실정하는 선본부터 대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통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하시는 건데 제가 잘 이해한 건가요? 네.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런저런 공약을 내에 있어서 아주 모든 학우들의 의견을 물어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사회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이런 저런 공약들을 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치겠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통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2천만 좋아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냥 우리의 공약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니에요.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를 물어보고 그냥 그것을 받아서 적습니다. 적으면서 지금 하는 게 저희가 공약이 완전히 거의 틀은 다 잡혔지만은 수정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제 리플렛이 앞으로 저희는 3번이 남았는데 이 좋아요 운동을 통해서 2,000명의 학우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 공약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거 있으면 추가를 하겠죠. 그 통계를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소통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주기적인 이런 공청회.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기에 총학생회가 약간 소통이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 느끼는 게, 전학대회를 통해서 간부들과 총학생회, 그러니까 지휘자들끼리는 소통이 되지만은 저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렇다고 대자보가 여기서 많이 보이는 것도 딱히 아니고, 내가 무슨 건양을 넣을 수 있는 장소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따졌을 때 공청회를 이제 주기적으로 뭐 한 달이든 뭐 몇 주든 그거는 좀 더 논의를 해볼 상황이지만, 그것을 이제 커다란 강의실에서 이제 모든 제한 없이 누구든 토론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학우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단순히 건의함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하는 행동처럼 여러분들의 건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게 건의가 많은지를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추가를 드리면은,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해나가는 방식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학생회라는 공간이 학생회가 동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개인 민주주의 체계에 따라 운영되는 공간인데, 현재 이제 학생사회에서 학생에 대한 그 불만이나 좀 불신이 가득한 것은 이 대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방금 부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자가 아닌 이상은 전학대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좀 이런 현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장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가 진짜 자기 학우들의 의견을 잘 모아내고, 이것이 전체 회의 체계로 이어지면서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여러 대의기구들이 잘 운영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잘 안 된다고 다그치고 혼낼 것이 아니라 직접 다가가서 발로 뛰면서 대체 그 단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뭐 때문에 대체 이러한 것들에 잘 나서지 않고 문제가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총학생회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얘기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서로 민의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대의체계 운영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올해 단과대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감대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제 45대 총학생회 예를 좀 들겠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1년 동안 총학생회를 하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IKU라는 이제 총학생회 어플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IKU가 다른 뭐 여러 가지 수업 정보 아니면 어떤 행사, 학교적인 행사라든지 그런 다양한 정보들도 같이 많이 담았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IKU라는 어플을 만든 그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학우와의 소통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그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그 스마트폰 내지는 그 기타 타블렛 PC 등 이제 다양한 수단의 이제 모바일 기기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그런 학우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의견을 많이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완벽한 답은 아니겠죠. 하지만 저는 이번에 IKU를 만들고 홍보하고 그를 통해서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답변해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답에 접근해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도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기는 합니다만 제 지금 하나의 길을 제시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난 요 근래 총학생회들 중에서는 그래도 학우들의 의견을 가장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사업 방향도 학우들의 피드백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소통에 대해서 나름의 열심히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를 하며, 다만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완을 하겠다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로 저희가 온라인에서 소통은 정말 열심히 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월간 매월 1일에 대자보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함으로써 학우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시청 가능 선보 정보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의 체계를 통한 학우 의견 수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 단원인 분들을 주간을 만들어 초청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그것 이외에도 올 한 해 동안도 저희 고대 공감대는 대의 체계를 충분히 존중을 해왔고,
그 사례로 한대련 탈퇴 6월에 저희는 하고 싶었지만 중문위 논의 결과 그것을 미뤘고 기타 저희가 총학생회에서 중문위 의견을 받지 않고 함부로 행동했다고 하는 사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대의 체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와 아울러 단원위와도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통해서 학우들과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개별 질문 할 텐데요. 답변을 조금씩만 더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보이고요. 실천 가능부터. 실천 가능 성분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우들의 불만을 모아서 실천하겠다 그런 생각에는 매우 동의하는 바인데요. 하지만 제가 역사교육과 학생회장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좀 학우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좀 모두가 자신의 불만을 해결하는 실천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심지어 무엇에 있어서 불만인지 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심지어는 나와는 먼 이야기 혹은 되게 정치적이다, 소위 정치적이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인데요. 좀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중요한 건 여러 실천이나 공동행동을 제안하고 또 그런 것들을 선언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정치를 일상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선본에서는 치열한 박람회와 같은 그렇게 정말 학우들의 좀 고민들에서 시작하는 기획들이 많은데 좀 이에 대해서 실천 가능 선본에서 좀 제시하고 있는 바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 속에서 저는 그 학생회라는 공간이 저는 제시해야 되는 거는 가장 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이제 학생회는 이제 공동체지 않습니까? 함께 힘을 모으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굉장히 당연한 원리가 지금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고 이러한 것이 자기 삶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가치로 남을 수 있어야 하는 곳이 학생회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가가지고 공동체가 중요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뜻을 모아보고 여기서 같은 뜻을 내서 사회적으로 어떤 목소리도 내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학우들의 삶에 잘 가닿을 수 없다는 것도 참 많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답이 좀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우들의 삶 속에서 같이 무언가 해결해 나가면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 경험이 있을 때 이러한 경험들이 더 넓은 경험으로 바뀌고 계속해서 고민이 확장될 수 있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생협 같은 경우도 사실 생협의 가장 근본 원리는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는 좀 그럼으로써 뭐 생활비 문제도 해결해 나가고 학내 소비 행태도 좀 여러 소비 위주의 행태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뜻을 모아서 무언가 구매를 같이 정해가는 공동체적 가치가 녹아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물건을 하나 사고 내가 조합비를 내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공부해 나가는 대학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원리가 또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가치도 많이 또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실제 학우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것은 실제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수업이나 이런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텐데 학우들의 불만사항을 또 알아보다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역시 또 이 수업이나 또 이런 것들 질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가장 근본적인 학생으로서 제일 많이 느끼고 있는 문제들을 실제 공동체의 힘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학우들이 느끼고 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 이 공동체나 또 함께 해가는 것들, 또 연대의 가치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그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선본에서 생각하는 좀 이러한 측면에서의 방법입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도 고민이 많이 되는 게 공론화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문제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냥 이거에 관심이 없던 말을 많이 하던 말을 하지 않던 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끌어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 끌어내는 것이 정말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러한 장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수학생에도 아니면 단과대도 그런 논의의 장을 우리가 학우들에게 마련해서 이렇게 토론의 기회를 준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그게 얼마나 접근성이 좋았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거기에서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서 방법론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공감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고대 공감대 선본에서는 학우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제 되게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학내나 이 사회에는 뭉쳐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학생회가 공감을 만들어가야 할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이주 노동자 문제나 삼성전자에서 이제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문제나 또 혹은 학내에 있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문제, H교수 사건 문제도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또 갈등적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부총학생회장님 후보분의 그 리플렛의 멘트에 보면은 이런 공감을 만들어가고 있는 활동들을 혹은 뭐 대표기구가 학우들을 가르치는 행위로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 지점들도 들게 하는데요. 혹시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총학생회가 공감을 만들어내야 할 문제, 그러나 갈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고대공감대 총학생회 선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이게 최종은 아니고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공약인데 이 중에 하나가 뭐 시간 강사, 미화 노동자 문제 등 사회 연대 문제에 있어서 학우들에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잘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담겨있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이제 학우들에게 어떻게 하면 설득을 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그 방식에 오히려 저희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 더 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학우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하나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진 정보만을 이제 모든 것을 다 드리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설명하기 힘드네요. 좀 읽으면 참고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시간 강사랑 미화 노동자 문제를 일단 예로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강사나 미화 노동자 문제의 경우에 학내에서 오랜 시간 이슈가 되었던 사안이고 학생들이 연대 선언 등을 통해서 시간 강사분들을 지원하고자 했고 그리고 실제로 집회도 같이 나가면서 지원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간 강사 문제에 있어서 학교가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처럼 해왔던 선언 및 연대는 당연히 전제로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아울러 계속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학교가 어떠한 상황에서 압박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사자 학교니까요. 이제 학교가 압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공분을 사서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사서 함께 공분을 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강사 문제에 있어서 이제 모든 학우들이 이 사태를 이해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우들에게 이 사건을 전달을 하고 이해를 시켜드려야 된다는 점에서는 아마 같은 의견을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좀 빨리 끝내려고 너무 빨리 정리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해봤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은 학우들이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상대로 하는 협상에 있어서 학교를 압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학우들의 공감을 얻어서 학우들의 그 분노가 하나로 모였을 때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 그리고 하나의 사례로 저희가 열람실 때 기억나십니까? 여름방학 때 저희가 학교가 일방적으로 열람실을 일부 폐쇄를 한다고 하였을 때 저희가 수차례 그것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안 된다는 면담을 진행을 했지만 사실 좀 버거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학우들께서 다 같이 분노해 주시고 학교에 대해서 함께 성토해 주시는 그 힘에 힘입어 결국에는 학교의 지속적인 면담을 요구해서 그것을 전면 철회를 시켰는데요. 저희는 그러한 학우들의 힘을 믿고 그러한 학우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가 단순히 학우들에게 피상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 부분은 더리얼 성공 분들께서도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번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좀 학내에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사안에 대한 좀 대책이 어떻게 서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며칠 전에 참 되게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봤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장학금 40억 확충을 완료했다는 좀 그러한 소식을 들었었는데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학내에 뭐 저희도 이것저것 많이 했었고, 이제 장학금 환수 운동본부나 총학생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실제 하셨고, 이러한 것들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도 처음에 정책 발제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우려 지점이 있는데요. 장학금을 학교에서 40억을 확충할 때 이 가장 논쟁이 됐던 부분은 국가장학금을 학교에서 이제 45억을 받았는데 이것을 학교 노력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40억을 학교가 노력으로 확충했을 때 약속을 이행했다고 볼 것인지, 이러한 파트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용적으로 따지면은 어떻게든 뭐로 가든 이렇게 가든 장학금 40억만 받으면 된다라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내년에 등록금 측정하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턴분이 당선이 되던 간에 내년에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당연직 등록금 심의위원으로 총학생회장에 들어가셔서 협상을 하게 될 텐데, 학교의 현재 주장대로라면 학교는 장학금을 우리 국가장학금 포함하여서 소위 85억 원, 굉장히 100억 원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를 확보한 것이 되고, 이것은 고려대학교가 설립 이래로 제가 알기로 장학금을 한 해에 확충하는 그 거의 최고치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경신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학교에서는 당연히 등록금이 수십억 원이나 확충이 됐는데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말부터 현재 장학금을 엄청나게 많이 확충해서 이 생활이 어려운 학우들은 참 많은 혜택을 보았을 텐데 굳이 등록금을 또 인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동결로 하고 앞으로 차차 장학금을 더 늘려가는 방안으로 하자라는 입장을 낼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등록금 인하에 대한 학우들의 요구는 여전히 굉장히 크고, 어떤 설문조사를 해도 총학생회에서 가장 나서줬으면 하는 것은 이 등록금 인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향후에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현재 이 학교가 등록금 85억 원 확충했다고 우길 것에 대해서 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현재 이러한 것으로 지금 이 40억 장학금 문제가 완결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답변인가요? 네.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일단 40억 장학금 마지막이다 등심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물어보셨고, 그리고 이제 40억 장학금 확충 운동 그 성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렇게 크게 물으신 것 같은데, 일단 우선 40억 이제 학교 자구 노력으로 40억 장학금 확충하기 위해서 이제 김영남 정무국께서 선보일배 등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은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제 여러 차례 학생처 항의 방문 등을 통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요. 등록금 심의위원회 부분부터 일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내년 등록금은 저희는 이제 인하를 요구를 할 것인데요. 그냥 크게 두 가지로 요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 당국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에 요구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정부 쪽이죠. 그러니까 학교에 당장 학교 자비로 반값 등록금을 해달라는 것은 학교가 부도가 나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계속 다니고 싶고요. 학교에는 합리적인 선에서 요구를 할 것인데, 그 합리적인 선이라는 것은 이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학교 재정을 분석하여 그것을 인하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공약이 있는데, 등록금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대체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연대체는 등록금만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계가 있었습니다. 등록금 문제만을 다루는 연대체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당선 직후에 이제 여러 학교 총학생회들과 연락하여 등록금과 관련된 연대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각 학교에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진행될 것인데, 그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관련 통계 같은 거를 공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총학생회들도 함께 학교의 전략들을 분석을 하고 이제 관련 통계들을 공유함으로써 학교와 학생회가 가지는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한 차이를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 등심위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해야 될 사항을 함께 정리를 하고 최소 인하율을 정해놓음으로써 이제 해당 인하율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합의하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투쟁을 할 경우 이제 연대를 통한 등록금 인하가 조금이라도 잘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이제 사회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내년에 당선 직후에 이제 대통령들이 새로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새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후보들은 모두 이제 조금씩 방향성은 다르지만 반값 등록금이라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인데 이러한 공약 이행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 등록금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연대체에서 등록금 연대에서 함께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는 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확충된 장학금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인 자료들을 요구를 하고 미진한 부분, 등록금이 다 소진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이제 제공할 것을 요구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장학금을 함께 만들자는 것도 함께 제안함으로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라게 장학금이나 우퉁이 장학금과 같이 말씀 안 드렸나요? 그러한 장학금들을 요구를 함으로써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함께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혹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질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학교가 얘기하시는 그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질문이 많았어요.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합쳐서 학교에서 85억 원을 총 장학금 확충했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이걸 통해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동결을 강하게 주장할 텐데 현재 그 학교가 40억 장학금 확충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시고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가셔서 협상을 하실 것인지 여쭤봅니다. 질문이 좀 복잡하네요. 저는 학교가 동결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하를 요구하겠고 이렇게 인하를 요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그럼 뭐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학교가 40억 장학금을 추가 확충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동결을 주장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장학금 40억 원을 학교가 받은 게 장학금 확충을 한 것이냐 아니냐를 계속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주장하는 거는 당초에 국가장학금 제외한 40억을 약속을 이행했다가 아니라 국가장학금 40억으로 약속은 이행을 한 거고 플러스 알파로 학교가 장학금을 40억 원이나 더 모아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 면담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은 진짜 학생들이 그동안 요구한 것과는 다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얼마의 장학금을 자구 노력으로 확충했느냐에 대해서 85억이냐 40억이냐의 차이가 있는 건데 저희는 정확하게 짚어드리자면 국가장학금 62억이 확충이 됐고요. 학교 자구 노력으로 40억이 추가적으로 확충된 건데 저희는 이 40억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게 분명하고 이제 학교와 내년 등록금 협상을 할 때도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40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이제 62억인 국가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당연히 지급해주는 부분인 것이고 저희는 마찬가지로 이제 정 후보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 자구 노력으로 마련해야 되는 40억 부분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더 리얼 3번에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학교 국가장학금이 확충된 것을 당연히 학교 자구 노력으로 볼 수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와 같은 국면에서 실제로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2% 정도는 저희가 굳이 엄청 요구하지 않아도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처 면담을 갔을 때도 실제로 학교가 국가장학금 받아온 것도 자구 노력이다. 뭐 학교에서 2% 뼈를 깎는 노력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대사회적으로 등록금 인하 열풍이 있었고 인하를 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학교 자구 노력으로
자구 노력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특히 이제 이 국가장학금 어쨌든 국가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좀 인생 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후에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갔을 때에도 학교에서 뭐 85억을 확충했다고 해서 뭐 결코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감사원 조사 결과 12.5% 예결선언 차액으로 이제 인하할 수 있다라고 실제로 통계가 나왔고 매년 이제 인상을 주장하던 대교협에서조차도 5%를 등록금 인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재정 상황이나 이제 법인의 이제 적립금이 훨씬 고려대학교보다도 취약한 곳에서조차도 굉장히 5에서 10%씩 이제 많은 폭을 내렸는데요. 고려대학교가 2%를 등록금 인하한 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2% 인하하면서 장학금 그 정도 확충 안 했다면 올해 국면에서 사실 고려대학교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올해 85억이 확충됐다고 해서 고려대학교와 이제 학교 측과 협상을 할 때 결코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적으로 높은 등록금 문제 저희는 인하하겠다고 확실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하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합의하지 않을 거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이공계 등록금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등록금이 차등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저는 이제 문과대학을 다니는데 약 350에서 60만 원 정도의 돈을 내고 다니는데 이제 디자인조형학부 같은 경우는 거의 500만 원에 육박하는 돈들, 그리고 공과대학 같은 경우도 500만 원에 육박하는 돈들, 그리고 예과 등록금이 600만 원대고 이제 공과 등록금이 700만 원대에 이릅니다. 그러면 1년으로 치면은 무려 많은 과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내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이런 절대적으로 높은 등록금 문제, 특히 이공계에 굉장히 차등 책정되어 있는 이런 등록금 문제에 차등 인하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공계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공계위원을 반드시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입회를 시켜서 차등 책정된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한 문제인 만큼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불어 올해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속기록의 정당성 문제였는데요. 전문 속기사를 입회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등록금 심의위원회라는 장소가 그러니까 학우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장소라면 저는 분명히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당하게 학교에 전문 속기사 입회하자고 요구를 할 거고요. 그 속기록은 당연히 학우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있게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다 보면 좀 저희 중앙운영위원회 좀 책임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등록금 심의위원회 늦거나 위원이 혹은 졸거나 이런 경우들도 속속 이렇게 보였다는 그런 좀 아쉬운 제보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등록금 심의위원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저는 굉장히 학내에서 할 수 있는 초벌적인 그런 협의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사회적으로 요구해야 할 부분들과 학교에서 인하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등록금 대사회적인 작년에 반값 등록금 운동과 같은 등록금 인하 열풍 인하를 대사회적으로 요구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한대련과 같은 그런 단체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등록금 문제라면 함께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그것을 넘어서 더 대안적으로 이제 대학 사회에서 등록금 인하 열풍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언하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 질문으로까지 나올 정도로 쟁점이 됐던 건 사실 결국엔 아까 지적해주셨듯이 전문 속기사나 혹은 그런 부분들 학생이 어쨌든 정보의 격차에 있어서 밀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힘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시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사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는 차원에서 좀 운영 결정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더 리얼 선보는 그래서 좀 그런 전문 속기사의 입회나 아니면 학생 측 전문위원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맥락이고 사실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되었을 때 이런 다시는 좀 이런 말바꾸기 시기나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제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이제 제가 학생처 면담을 갔을 때 합의서의 등록금 합의 내용이 등록금 40억 플러스
플러스 알파로 합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중앙운영위원으로서 제가 이제 공유했던 내용에는 이것은 분명히 국가장학금이 아니라 국가장학금 별도의 40억 장학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합의서를 봤을 때는 40억 플러스 알파라고만 나와 있어서 실제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는데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하부들의 의견을 모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봤을 때도 물론 정장님이 이제 확인하신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애매하게 좀 기재되어 있고 그 중앙운영위에서 여러 번 등록 국가장학금과 별도의 40억이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한 언급밖에 없었는데요. 그 대의 체계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등록금 심의위원으로서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개별 질문 해주세요. 어디부터 해야 되나요? 네, 바로 이제 다음 순서가 고대 공감대. 네.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해 고대 공감대 총학생회를 이어서 또 46대 고대 공감대라는 이름으로 계승 발전하는 학생회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올해 보면서 느꼈던 것은 굉장히 일을 하시는 추진력이 좋다라는 것인데요. 일을 잘하는 것과 소통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전에 계속 나왔던 얘기가 이제 단과대 학생회와의 소통 문제, 뭐 이런 학생회 차원의 대의 체계 안에서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제기를 언론사에서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중앙운영위원으로서 총학생회 사업보고는 참 많은 것들을 해내고 있는데 실제 단과대 문제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긴 좀 어려웠습니다. 단적인 사례는 제가 이름도 기억을 하는데 의예과 학생회장님이 주문의에 의대생의 눈물이라는 글을 들고 와서 의대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학생사회 안에서 토론이 되고 도와달라는 문서를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45대 총학생회에서 한 것은 단대별로 논의를 하라고 이것을 안건지를 주어서 단논의에 보낸 뒤에는 이후에 논의가 없었습니다. 좀 학길 가는 학생회라는 것은 총학생회 직군부의 사업이나 공약 이행에 관심을 집중하여서 반드시 이행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 학생사회에서 요구되는 바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운영위원회 어느 정도의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학우분들께서도 실제 고대공감대 총학생회가 출마해서 다시 또 학생회에 이제 책임지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 의무는 이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똑같은 이름으로 활동할 때 좀 어떤 부분이 46대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45대 고대 공감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었고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발전시키실 것인가를 아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좀 어떤 평가가 있었고 어떤 것이 공과로 좀 남았는지 말씀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45대 총학생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할게요. 일단 선생님께서 일은 잘하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고요. 소통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경험을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크게 저는 대의 체계를 통한 소통과 사고들과의 직접 하는 소통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가 이제 대의 체계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저희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이제 좀 더 대의 체계를 좀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러한 작가들의 요구가 있다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다음 예를 들면 그 사례가 있었으면은 그 다음 주에 논의를 하는 식으로 이제 대의 체계에 좀 더 존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공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다가가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대 총학생회는 저는 제가 속했던 집단이기 때문에 쉽게 평가하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제가 평가하는 것은 사실 건방진 부분이고 학우들께서 직접 평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객관적인 평가는 학우들께 맡겨두고 저는 그 내부적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한 명 한 명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무엇보다도 학우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에 다 집중하지 못해서 좀 다소 실수는 있었겠지만 저희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철학으로서 그리고 항상 생각으로서 학우들을 위해 소통하고자 노력을 기울였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방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것을 겸하게 받아들여서 다음 총학생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더 리얼 선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더 리얼 선본과 이제 실천형 선본의 이제 약간 비슷한 부분은, 문제의식은 우리는 학교에게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결국은 다른 방법보다는 학교에게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받을 것을 받아내자는 것은 취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론화는 항상 중시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제 요구가 거절당했을 때의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 비상통회다, 총투표다, 아니면 서명이다,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아마 더 리얼 선본에서도 이 요구가 많으신데 그것에 대해서 학교가 오케이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예, 하시나요? 아마 안 하실 텐데, 그렇다면 이 거절당했을 때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진짜 과제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방법론이라던가 공론화에 대해서 요구할 것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뭐 엄청 이 모든 요구안들이 학교에 말하면 그래 그렇게 해줄게, 약간 이렇게 해서 쉽게 된다면 정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는 저희가 실력을 발휘해서 좀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을 이뤄내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자신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다만 그렇게 했음에도 요구가 거절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학우들에게 우리가 이 권리를 요구함이 당연함을 당연히 알려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요구가 당연함을 알려낸 많은 부분들이 이것이 당연함을 문제의식을 많이 공유를 한다면 또 학우분께서도 함께 직접적으로 행동을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이것이 왜 좀 요구되어야 하고 이것이 왜 옳은 것이고 우리가 왜 이것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좀 방법론을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을 때 효과적이라면 실천가능 성분이 제시하고 계신 그 비상총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좀 그 당시의 상황과 좀 그 당시의 학우들의 의견 이런 것들도 함께 반영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학교가 이제 협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교와의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학우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부분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고 분명히 학교와 대학에서 좀 싸움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교육권리 찾기 실천단이 그런 좀 현실적인 그런 하나의 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올해 문과대 학생회장을 했는데 이제 그것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권리 찾기 실천단 전체 그 옷을 마치게 120벌이었는데 문과대에서 70벌에서 80벌 정도 샀습니다.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막 딴 데서 없는 상태로 실천단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학내에서 이렇게 뭔가 학교와의 싸움을 통해서 그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서 문과대 학생회가 저는 이번에 이슈를 주도했다고 충분히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육권리 찾기 실천단도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천으로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그런 학우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었냐라는 능력을 좀 고민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학우분들이 이게 자신의 문제로 생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가능한 모든 과반에 교육관리 찾기 실천단 의제를 가지고 직접 간담회를 진행을 하기도 했고 문과대 아크로폴리스를 통해서 교육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감들이 진짜 소통을 통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권리 찾기 실천단에서 그렇게 많은 학우분들이 나오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험들을 총학생회에도 10분 발의를 해서 다양한 그런 학우들과의 그런 실천 행동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학우분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분명히 목소리 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H교수 사건이나 학내 미아노동자 분들의 지금 최근에 집단교섭을 앞두고 계신데요. 관련한 투쟁들이나 아니면 비정규직 강사노조 지지 안건과 같은 지지와 같은 활동들인데요. 저는 그런 활동들에 있어서도 정말 자신있게 문과대학생회가 주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회의체에도 가장 열심히 참여를 했고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공동행동들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1년에 살았던 모습들은 그 어떤 학생회보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다가가는 학생회라는 것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런 전면들을 더욱더 넓혀가는 활동을 통해서 전 고려대 캠퍼스 학우들과 함께하는 실천행동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질문이 다 끝났고요. 저희 수고 많으셨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시간으로 이제 예상한 공청회가 시간 반을 들었고요. 30분밖에 오버 안 했습니다. 그 선본들, 후보들의 생각을, 다양한 생각들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였고요. 기자님들은 또 기사 잘 써주시고요. 학우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내용 잘 정해서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말 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선거 운동을 위해서 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